민주당에서는 바로 유시민 작가의 이 발언이 아주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켰죠. 예. 아, 네. 파장, 그죠. 이제 설화들이 좀, 네, 나오고 있습니다. 네. 파장까지라기보단, 네. 유시민, 이제 노무현재단 전 이사장이죠. 네. 유시민 작가이자 네, 이사장인데, 지금 방송 이제 매불쇼에 나와서, 아예 실명을 들면서 김동연, 김경수, 김두관, 임종석. 아예 이 정치인들이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경우는 좀 드문데 아주 좀 작심하고 유시민 이사장이 좀 비판을 해서 좀 눈길을 끌었습니다. 핵심만 말씀드리면 김동연도 그렇고 김경수도 그렇고 임종석도 그렇고 지금 모두 다 서로 망하는 쪽으로 이야기를 좀 꺼내는 것 같다. 이재명이 못나서 대선에 진 거야 이런 얘기를 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잘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설사 이제 대권 도전을 하더라도 아마도 이재명 대표가 1등을 할 텐데 그렇다면 질 때 지더라도 유권자들에게 굉장히 좋은 인상을 남기면서 져야 다음 행보가 있을 것인데 그냥 이재명 대표 물어뜯는 전략으로 대권 행보를 하면 그건 서로 망하는 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더 나아가서 김두관 전 지사는 이젠 직업을 좀 바꾸셔야 될 것 같다라는까지 거의 직격을 해서 굉장히 그 화제를 모았습니다. 그래서 김두관 지사님께서는 바로 페이스북에 본인 페이스북에 글을 쓰셨나요? 네, 글을 쓰셨습니다. 네. 뭐라고 썼어요? 제가 무척 확인 못했는데. 유 작가 여러 가지로 충고 고맙고 이런 거 제대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부겸 전 네. 총리께서 네, 김부겸 전 총리께서. 네. 김부겸 전 총리도 기담아 들으셔야죠. 네네. 여기는 다 이제 김부겸 전 총리를 겨냥한 얘기죠. 그러니까 김부겸 전 총리도 역시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훈장질 하듯이 이재명이 못나서 대선에서 진 거야. 너 혼자 하면 잘 될 것 같냐. 이런 소리를 하면 망하는 길로 가는 것이다. 이거는 사실 이제 김부겸 전 총리를 겨냥을 한 그렇습니다. 얘기고, 그다음에 이제 사실은 이제 이 친윤 언론들, 보수 언론들에서 많이 이재명 대표, 유시민 작가의 발언을 인용을 해서 민주당의 이간질을 부추기는 데 써먹었던 발언은 바로 이거죠. 그러니까 이 국면에서는 착한 2등이 되는 전략을 써야 한다. 민주당 비명계 주자들을 겨냥을 해서 착한 2등이 되는 전략을 써야 된다. 이게 사실은 비명계 주자들 현실이긴 하지만은 굉장히 자존심을 돋는 발언이고 또 보수 언론들, 이 극우 언론들 입장에서는 이거 참 민주당 이간질 시키는데 아주 좋은 소재가 되는 거죠. 그리고 되게 기분이 안 좋은 거는 윤석열에게 썼던 입틀막을 민주당에게 쓰는 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프레임을 만드는 것 자체가 정말 오히려 그 보수 언론들이나 보수 세력들, 좀 극우들의, 그러니까 보수 아니죠. 정당한 보수는 굉장히 저희도 환영하지만 극우와 정말 잘못된 몇몇의 유튜버들이 이제 흘리는 그런 프레임에 저희가 말려들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 또한 듭니다. 그렇죠. 비판을 하지 유시민 작가의 충고는 비판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맞습니다. 전략적으로 제대로 비판해라. 당신들이 빛날 수 있는 비판을 좀 해라. 이런 취지인 건데 이재명 비판을 하지 마. 이 얘기가 아닌 거죠. 네, 맞습니다. 유시민 작가의 매불쇼 출연 저희가 영상을 좀 일부러 그래서 전문을 편집을 해왔어요. 유시민 이사장이 이재명 대표 절대 비판하지 마. 여기는 일당 독재야. 뭐 이런 얘기일까요? 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원문을 한번 들어보시고 다시 말씀 나누겠습니다. 윤리적으로 뭐 틀렸다든가 논리적으로 안 맞다든가 이런 게 아니고 그래. 이게 이 상황이 이제 특수한 상황이다. 내란 세력의 준동을 철저히 끝까지 제압해야만 하는 비상시국이란 말이에요. 맞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게임의 구조가 지난 총선 때보다 더 극화된 상황이에요. 지금. 훈장질 하듯이 야 이재명 네가 못 나가지고 지난번 대선 때 진 거야 이런 소리 하고 그렇지. 네 혼자서 하면 잘 될 것 같아 이런 얘기하고 왜 망하는 길로 가냐 이거야. 만약 이재명 대표한테 뭔 일이 생겼어. 그 이재명 대표가 못 나가게 됐어. 그러면 이재명을 지지했던 유권자들이 누구를 지지할까? 이재명 사법 리스크 있어도 안 돼. 내가 할 거야 라고 말한 사람하고 아니지.
제일 열심히 싸웠던 제일 사람 열심히 아니에요? 이재명과 함께 싸웠던 사람하고 저는 중에 누구한테 몰랐죠. 펴줄 것 같아요? 두 번째 사람. 그러네. 대중의 욕망을 감지하고 네. 그거에 부합하는 행동을 해야 그 사람이 네. 정치적으로 위력이 생기는 거거든.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다는 나의 욕망을 그런 식으로 노출시켜 갖고는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요. 판이 바뀌면 그 바뀐 판을 인정을 해야 돼요. 저는 김경수 씨는 정말 억울하게 감옥을 살았다고 생각해요. 네. 근데 지금 다시 정치를 재개하고 싶잖아요. 네. 대권 도전도 하고 싶잖아요. 전 좋다고 봐요. 어. 그러면 지금 이 국면에서는 네. 착한 2등이 되는 전략을 써야 돼요. 이미 그 기회를 반 넘게 상실했어요. 이번 요 며칠간의 반 넘게 행위로. 상실했어요? 예. 자, 지도자 행세를 하지 말라. 김동연 경기지사. 야, 이분은 해야 그냥 돼. 이재명 대표한테 붙어가지고 지사 된 사람이잖아. 그렇죠. 그거는 뭐 솔직히 뭐 대선 부인하기 출마 어렵죠. 이렇게 했다가 단일화 그 네. 무슨 단일화 깜도 아닌데 단일화 조건으로. 이렇게 커서 밟아가지고 그리고 민주당으로 들어와서 공천 받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경기지사 된 거잖아. 뭐 부인하기 어렵죠.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이 그 경기도에서 대선 패배를 굉장히 분해하면서 네. 김동연 지사를 엄청 밀어가지고 겨우겨우 이긴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네. 그 지금 저렇게 하고 있는 거는 뭐 사법 리스크 운운하고 이런 거는 배은망덕한 거예요. 아, 배우는 그거는 인간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김부겸 전 총리께서는 김부겸. 자기 자신의 역량을 넘어서는 자리를 이미 하셨잖아요. 그때는 저 무심하게 바둑두는 이창호 국수 구단처럼 뭐 젊은이들하고 바둑두면서 저도 그렇지. 오늘 많이 배웠습니다. 이런 자세로 살아가시는 게 얼마나 좋겠어요? 많이 읽으시고, 많이 읽으시고. 네, 유튜브도 많이 보시고 네. 그렇게 사시기 바라고요. 그리고요. 윤종석 씨는 지난 총선 때 이미 그 민주당 당원이나 지지층한테는 가입표가 났어요. 이미. 네, 그때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때 험지를 갔어야 돼요. 떨어지더라도. 다른 직급을 모색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정치가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이분. 아니, 제일 독하게 하시네 이분한테. 이미 안 맞아요. 이관 씨는 가서 시골 이장을 한 거예요. 남해군에 가서. 그거로 시작해서 지역운동을 시작을 해가지고 군수를 하고 그리고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발탁해서 행정자치부 당시에 지금 행안부죠. 장관을 하고 최연소 장관으로 첫 내각에 들어갔죠. 입지전적인 인물이고요. 아주 훌륭한 인생을 살아온 분이세요. 네, 지금은 이 역할은 아닌 것 같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뭐 대권 이거는. 대권은 아니다. 그거는 이미 대중의 평가가 끝났다. 네, 그거는 이미 이제 지난 과정을 통해서 훌륭하고 높게 평가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는 인생을 살았지만 지금 이 흐름에서 귀하가 그건 아닌 것 같아요라는 평가를 받았다고 봐야 돼요. 네. 어떻게 보이십니까? 이게 이재명 대표 비판을 하지 말라는 의미로 들리십니까? 아니면은 하더라도 좀 현명하게 그렇죠. 해서 제대로 대중에게 각인해라 하고 정치 컨설팅을 해주는 말 같습니까? 유시민 우리 전 장관님께서 진짜 제대로 된 컨설팅 저거 한 1,000만 원 이상의 컨설팅을 한 번에 해주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근데 이제 그 몇 명의 그 비주류 주자들을 언급을 하는데 아예 몇 명은 이제 대선은 꿈도 꾸지 마라. 당신은 그럴 만한 깜냥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한 사람이 이제 김두관. 그리고 이제 김부겸 전 총리 같은 경우도 뭐 여당에서 는 끊임없이 민주당에서 가장 이 적임자로 내세우는 사람이 이제 김부겸인데 네. 사실은 총리도 그 본인의 그 역량을 넘는 자리였다 이런 지적을 했거든요. 굉장히 김부겸 전 총리 입장에서는 좀 언짢긴 할 가혹할 수 텐데. 있는. 근데 저는 이제 그 유시민 이제 전 장관의 저 말에 뼈를 하나 제가 이제 좀 보태드리면 기자로서 저는 김부겸 전 총리를 간접 목격한 게 있거든요. 네. 저 자리에 그때 행자부 장관, 행안부 장관 하실 때인데 목격한 게 있어요. 저분 저 자리에 계시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게 뭐가 있었냐면 그때가 2018년인데 경찰청 저는 출입 기자였고 이제 경찰 개혁단이라고 있었어요. 경찰 개혁 제대로 완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검찰 개혁을 할 수 있다라는 게 민정수석의 그 이제 보관이었잖아요. 계획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경찰청의 최고위 간부, 그냥 간부도 아니고 최고위 간부가 저한테 해준 얘기인데
김부겸 이제 장관한테 한 얘기를 저한테 좀 전해주는데 김부겸 당시 장관한테 이랬다는 거예요. 장관님 정말 경찰 개혁 매섭게 해야 됩니다. 왜냐? 경찰을 완전히 환골탈퇴하는 걸 먼저 보여줘야 검찰을 우리가 여기에 못지않게 개혁을 시킬 수 있는 명분이 생기는데 만약에 이거 제대로 경찰개혁, 검찰개혁 둘 다 매섭게 하지 않으면 노무현 대통령 영님처럼 또 그런 불행한 일을 저들은 저지를 거다라고 얘기하니까 김부겸 그 당시에 장관께서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어디 감히 그런 얘기들을 하냐 그런 얘기는 함부로 하는 게 아니다라며 질책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다 이 검찰 개혁을 제대로 문재인 정부에서 완료해내지 못한 것 때문에 지금 검찰이 어떻게 몇 년간 거의 지금 나라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민주당을 괴롭히고 이제는 알고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김부겸 그 당시 장관이 그 얘기를 듣고 와 그러네. 정말 경찰개혁, 검찰개혁 제대로 해야만 우리가 이런 다시 대통령님을 잃는 일을 겪지 않지라고 할 줄 알고 이분은 정말 이게 당시 경찰청 최고위 간부 그러니까 이제 이야기를 한 건데 장관의 그 모습을 보고 너무 좀 놀라가지고 한겨레 이제 출입 기자한테 조금 털어놓은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우리가 알던 문재인 정부 장관이 맞나? 저는 사실 그런 생각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김부겸 전 총리는 본인의 가장 큰 정치적인 자산은 이제 여야 양쪽의 자기는 이제 통합적인 이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자, 본인은 이제 그걸로 그러다 보니까 좋은 게 좋은 거다. 그래서 전혀 각을 세워서 얘기를 하지 않고 주로 각을 세워 얘기를 하면 국힘당보다는 민주당을 향해서 각을 세워서 얘기를 하시죠, 이분은. 예. 근데 저는 여기 어찌됐건 이 네 분 이렇게 유시민 장관님께서 언급하셨던 이 모든 분들이 지금 이렇게 각을 세우시는 게 아니라 지금 이런 얘기를 들으시면서 막 너무 속상해만 하고 정말 이 민주당의 다양성이 없어졌다 이렇게만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정말 많은 경험을 같은 우리 민주당의 자랑이었던 분이시고 연륜을 갖고 계시고 히스토리를 알고 계시는 분들이시잖아요. 이것만으로도 정말 이건 자산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거기서 좋은 정책으로 합류해 주시고 좋은 고문으로서 조언들 해주시면 어떨까 이런 마음은 좀 듭니다. 네. 그리고 지금 유시민 작가가 이제 얘기한 건 이제 사람들 개개인별로 이제 평가를 했기 때문에 그 김동연이나 김경수 두 사람은 뭐 이렇게 대선 그거는 꿈도 꾸지 마라 뭐 이런 얘기는 하진 않았어요. 나름대로 대선 주자로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컨설팅을 해준 건데 두 사람 다 공통적으로 주문했던 게 뭐냐면 지금 만약에 이제 이재명 대표의 이제 사법 리스크 이게 걱정이 된다면 같이 사법 리스크를 걱정을 하고 그렇죠. 같이 이재명 대표와 함께 그 정치권자가 맞서 싸우는 모습들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지 사법 리스크 때문에 안 된다. 자꾸 이런 얘기를 하면 설령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진짜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가 되면 이 사람들한테 그 기회를 주겠냐는 거죠. 네? 그렇죠. 네. 그 우원식 국회의장 사실 대권 주자로 분류되지 않았었는데 네. 최근에는 대권 주자로 분류되기 시작했잖아요. 네. 왜 그렇겠습니까? 이 탄핵 국면, 계엄 국면에서 얼마나 지도력을 발휘해서 이재명 대표 못지않게 활약하는 모습을 국민들이 보면서 물론 이재명 대표가 대권 이렇게 대선 주자가 되겠지만 혹여라도 만약의 상황에서 다음 차기가 필요하다면 이재명 다음은 누구 했을 때 우원식이 떠오르는 건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자신만의 정책 실력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대권 행보를 하려고 해야지 나 이재명 뭘 물어뜯을 수 있어 이런 것만 가지고 국민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면 스트레스만 줍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는 유시민 장관의 저는 뭐 저 견해가 사실은 좀 들으면서 좀 속이 다 시원했었어요. 많이 다들 많이 공감 많이 했을 거예요. 맞습니다. 그리고 김경수 지사한테는 이제 착한 2등 얘기를 했었는데 뭐 이게 본인의 자존심의 이제 스크래치 이렇게 받아들일 것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사실은 김경수 지사가 사실 좋은 기회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다시 이제 해외에서 돌아와서 메시지를 냈을 때 사실은 이런 친문계라든지 아니면 이재명 대표의 각을 세우는 사람들 쪽의 입장을 대변하는 게 아니고 본인이 정말 통합적인 민주당에 그래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여러 가지 정치검찰의 공세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함께 하지 못해서 해외에 있느라고 미안하다. 이제부터라도 당원들과 함께 우리 민주당과 또 가장 유력한 또 우리 후보 지키겠다든지
이런 얘기로 착한 2등 전략으로 나갔다면 나갔다면은 다음 혹이나 기회가. 혹시나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진짜 무슨 안 좋은 일이 생긴다고 얘기한다면 진짜 이 김경수 지사한테 전폭을 의심이 쏠릴 수도 있고 그랬는데 결국은 처음에 들어오자마자 했던 얘기가 그 당을 떠난 사람들의 고통을 헤아려야 된다는 얘기로 본인이 가질 장사의 한 절반 정도는 까먹었다는 얘기가 이거 뼈 아프게 들어야 돼 사실은 김경수 지사. 좌정관천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딱 그 자기의 딱 상황과 처해져 있는 상황에서만 하늘을 보다 보니 더 크게 보지 못했던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은 좀 듭니다. 네. 우물안 개구리 얘기하시는 네, 거죠? 네. 아, 네. 아, 그걸 자전관천이라고 자전관천. 네, 네, 아, 자전관천. 아, 네, 너무. 네, 우물안 개구리. 우물안 개구리. 그렇죠. 네. 네. 자, 네, 그리고 우물안에만 계셨군요. 너무 외국에만 나가 계셨어요. 진짜 나라의 위기가 있을 때마다 네. 외국에만 계셔가지고 좀 감이 떨어졌던 모양입니다. 네.